연말 특집 집중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코로나로 덮인 글로벌 경제, 내년 글로벌 경제 패권은이라는 주제 가지고 오늘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내년 1월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전에는 트럼프 행정부 때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또 강한 캐릭터다 보니까 그렇죠. 네. 좀 뭐 미국과 중국에 좀 독대하는 그들의 다툼이었다면 이제는 바이든 신행정부에서는 다자주의가 부활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그 바이든 이제 당선인이죠. 네. 이제 곧 출범을 하는데 계속해서 그 트럼프 스타일의 1대1로 각국을 상대하는 구도에 대해서는 그 비효율성을 이미 여러 번 얘기를 했고 그런 것 때문에 다자주의의 복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의회 전문가고 아주 오랜 동안 이 대외 문제를 해봤던 전문가란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혼자 상대하는 것보다는 동맹들과 같이 규범을 제정하고 그거를 미국이 리드하는 것이 중국을 제압하는 데 훨씬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다자무역 그리고 규범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동맹들을 끌어들여서 같이 움직인다. 그런데 한 가지 바이든이 특별히 강조하는 게 바로 공정무역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1대1로 상대를 해서 그건 1대1 관계로 끝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규범을 만들었기 때문에 공정한 가운데 무역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일견 다자무역, 다자주의라는 걸 강조하면 중국한테도 숨통이 크게 트이는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정무역의 그 규범 이걸 놓고 계속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바이든도 미국 대통령이고 미국의 부활이 제일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이 돌아왔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이 이전에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가졌던 위치를 지속적으로 끌고 갈 거고 거기에 대해서 중국의 주도권 도전이라든지 주도권을 구축하려는 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압박을 하겠다는 트럼프의 기조는 유지될 거다. 다만 방식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틀에서는 중국을 도전자의 반열에서 좀 탈락시켜야겠다라는 기본 생각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뭐 미국이 일본도 탈락을 시켰고요.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의 그 패권 도전을 탈락시켰고 이제 중국입니다. 이러한 또 중요한 시기에 또 들어서는 바이든 행정부 대외 정책 기조를 어쨌든 다자주의로 변모시키면서 공정함을 계속 강조할 것이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미중 무역 합의를 어쨌든 이루어낸 지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말씀하셨던 바라면은 또 바이든 시기에 중국에 대한 강경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 네. 이렇게 예상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사실 올해 1월 14일에 미중 간의 1차 무역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무역 분야만 놓고 봐도 1차 타결은 예를 들어서 미국의 지나친 대중 무역 적자를 해소할 수 있도록 2년간 약 2천억 불 정도의 미국 제품을 구매하는 게 1차 협상이에요. 그것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잘 안 됐죠. 올해만 해도 한 1,500억 불 어치 정도를 미국 제품을 구매해야 되는데 지금 한 750억 불 정도밖에 안 된 걸로 돼 있어요. 그거는 이제 코로나 사태라는 갑작스러운 그 변화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2단계, 3단계는 더 어렵습니다. 2단계는 예를 들면 이게 이제 협상은 가능한 거죠. 지적재산권 문제라든지 기술 탈취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또 잘 아시는 강제 기술 이전 문제 이런 것도 논의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3단계로 가면 중국 제조 2025를 포기하라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압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가 잘 이행이 되면 그다음에 2단계, 3단계로 나갈 건데 1단계도 사실 잘 안 됐단 말이죠. 지금 라이트하우저 같은 미국 무역상무부 대표는 바이든 시대에도 이 합의를 계속 밀어붙여야 된다. 이행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바이든 같은 경우는 지금 캐서린 타이라는 대만계 강경, 대중 강경 이 변호사를 USTR 차기
수장으로 내정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결국은 대중 압박을 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거다. 그 바이든 당선인도 트럼프의 대중 압박을 여러 번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압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관세를 철폐하겠다거나 이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봐서는 기조가 유지되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중국과 잘 만들어서 갈 거냐. 중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도 무역 합의를 이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역 합의 자체에 관해서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다음 단계라든가 이걸 갈 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계속 나올 거고 그래서 중국은 장기전을 선택을 해서 좀 오래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단계 무역 합의의 그 장벽을 겨우 넘어섰는데 이제 2단계, 3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중국의 어떤 경제를 이끄는 동력의 핵심을 찌르는 그러한 그 합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협상이 굉장히 길어질 그렇습니다. 것으로 예상을 네, 해주셨네요. 중국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연말에 대한 또 연초에 대한 전망들이 또 해외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글로벌 패권에 대한 전망도 많고 내년도 경제가 어느 쪽이 제일 좋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많은데 이제 중국이 코로나를 어쨌든 가장 먼저 어느 정도는 극복을 했고 회복의 기지개를 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경제가 성장률이 한 8% 정도의 고성장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올해가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정도의 수치를 달성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예상이 나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중국 경제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고 나서 그 뉴노멀 시대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6% 내외의 성장을 중국이 목표로 잡았는데 올해 워낙 경기가 침체하다 보니까 반등을 하면 뭐 그 이상의 숫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일시적인 거냐 아니면 장기적인 거냐 이제 이런 거를 따져봐야 되는데 중국 경제는 지금 사실은 미중 합의 또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압박에 의해서 상당히 경제가 침체돼야 되는데 수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네. 오히려 코로나 수혜를 입었죠. 코로나 특수를 네, 더 특수죠. 많이 봐가지고 미국에 대한 수출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중국 경제도 약간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10월 26일에 25일부터 29일까지 공산당 19기 오중전회라는 게 열렸거든요. 거기에서 크게 세 가지 틀을 마련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제 경기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좀 덜 받는 내수 경기 진작, 이걸 이제 국내 대순환이라고 그러고 기존의 경제 대외 지향적 경제도 유지하는 국제 대순환, 이 두 개를 합쳐서 쌍순환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14기 오중전에 앞으로 미래 5년간의 중국의 핵심 경제 정책으로 입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강조한 것이 과학기술의 자립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계속 기술 패권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을 받으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좀 한번 해보자. 이제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지난 11월 15일에 알셉이 타결이 됐습니다. 지금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가 해놨던 TPP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탈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제 경제 조직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알셉이라는 지금 현재로서는 역내 최대, 세계 최대의 FTA 조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중국이 주도해서 결국은 그 통상 정책에서 좀 주도권을 쥐고 가보겠다 하는 이런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지금 경제를 이끌고 가려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미국은 일단 가장 핵심적인 것은 코로나를 잘 잡아서 경제를 회복시키는 게 1차 목표이기 때문에 과연 미국의 코로나 문제라든지 경제 회복 문제가 좀 덜 된 가운데 미국과 계속 싸울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회의론을 가진 시각도 많죠. 그런 의미에서 중국은 일단 코로나의 확산세를 잡았다고 본다면 중국한테 뭐 그다지 불리한 거는 그렇게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백신 도입이 미국 쪽에서 지금 본격화되고 있고요. 네. 중국 백신 같은 경우도 오늘 노바백 백신이 효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르면 오늘 발표가 나온다고 네, 네,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브라질 쪽에서 중국 노바백 백신 승인 임박
하고 있고 인도네시아도 좀 많이 중국의 백신을 수입하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또 계속 경제 구도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미국은 굉장히 또 경제 안정적이고 또 조금 고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 성장을 보이다가 코로나라는 또 보병을 만났고 중국은 그래도 또 성장세가 높은 국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내년도 코로나 위기를 어느 정도 좀 극복할 수 있는 시기라고 낙관론이 많은 시기인데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수출 어떨지 네. 전망을 해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다자주의라든지 이런 네. 쪽으로 가고 코로나가 백신의 효능이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전 세계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인류의 네. 반격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조금 잡힌다면 아무래도 국제적으로 다자주의 무역 질서가 다시 한번 그 트럼프와는 다른 형태로 이제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대한민국 같이 수출 주도형 국가들은 그 다자주의 질서가 나쁠 게 하나도 없죠. 네. 반드시 이런 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 하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산업이 있어야 돼요. 미래 먹거리 산업이 있어야 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산업 지형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뭔가 선점을 하면서 전통적으로 한국의 강점이 있는 반도체라든지 요즘 또 조선 수주가 많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지키면서 이 언택트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그런 미래 먹거리 시장이 마련이 돼야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의 활로 이런 데 좀 긍정적인 기여를 할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미중 간의 싸움은 이제 변수가 아니고 상수입니다. 그건 늘 있는 거고 미중 갈등이 해결되면 대한민국이 이럴 거다 이런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미중 갈등은 늘 있는 거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네. 미래 시장을 개척할 수 있나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 다자주의가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건 또 뭐냐면 이렇게 또 북중러 또 한미일 이러한 동맹 구도를 좀 더 강화시키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조금 줄타기를 했던 상황이거든요. 네네. 외교적으로 어떤 노선이라고 지금 그게 생각하시나요?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계속. 일이고 대한민국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이 전체적인 구도라는 것이 중국의 부상이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고 2차 대전 이후에 미국 주도의 흐름 속에 많은 국가들이 따라갔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재편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이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이 선택하기도 매우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 편 돼달라고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이 오케이 할 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선택지로 자꾸 이거를 스스로 우리의 입지를 좁힐 수는 없다. 대한민국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시장가치 지향형 국가입니다. 이 원칙을 세워놓고 중국과 미국을 설득하는 문제의 핵심은 통상이나 이런 부분은 경제 논리로 설명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북한이라는 요인을 안고 있기 때문에 더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의 활로를 산업적인 면에서는 경쟁력을 가지고 가고 정치, 외교, 군사 이런 쪽에서는 한반도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설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론적인 얘기지만 그래도 그런 끊임없는 설득을 통해서 우리의 그 미래 이런 흐름을 잡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하다. 결국은 미국은 미국 편이고요. 중국은 중국 편이고 그럼 우리도 네. 우리 편이 돼야죠. 네. 아직은 미중 패권 다툼의 그 중반부 정도라고 본다면 앞으로 승자가 혹시 어느 쪽이 될 거라는 예상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게 교수님? 계속 싸우면은 둘 다 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둘 다 패자가 될 수밖에 없고 중국이 20년 전에 중국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한국도 20년 전에 한국이 아니거든요. 네. 결국은 나름대로 자생력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로섬 게임은 앞으로 힘들다. 그렇다면 일정한 분야에 관해서는 디커플링을 할 수밖에 없죠. 탈동조화가 있을 수 있지만 또 어떤 부분은 협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로섬보다는 이게 윈윈으로 가야 되는데 그 윈윈의 정도가 문제겠죠. 너무 따라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싸울 수밖에 없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압박을 깨고 나가야 세계 최강 국가가 될 수 있는 네. 거고 미국은 중국을 제압해야
최강국을 유지할 수 있는 거니까 승자를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세계를 이끌고 있는 두 강대국이 적절하게 뭐 싸울 수밖에 없지만 적절한 타협을 하면서 가는 것이 국제 경제나 정치 안정에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년도도 또 쉽지 않은 그런 경제 흐름이 되겠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경제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도 알아본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의견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